안녕하십니까. 유안타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지금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상반기 실적에 대한 약간 우호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후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트레이딩 바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시기별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2차 전지 섹터 지금 탑픽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반기 트레이딩 바이 유효하다고 보긴 하지만 본격적인 섹터 반등은 4분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반기 트레이딩 바이 시기 또 하나랑 그다음에 4분기에 본격적인 섹터 반등 시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반기 트레이딩 바이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두 번째로는 유럽 윈터 배터리 모멘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탑픽 말씀드리고 있고요. 삼성 SDI, LNF. 다만 상반기에 트레이딩 바이 유효하긴 하지만 업사이드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섹터 전체적인 본격적인 섹터 반등 시기인 4분기로 봤을 때에는요,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GM 쪽 수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 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6 시리즈 수주 모멘텀, 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봤을 때 탑픽 세 가지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피처엠, LNF,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2차 전지 sek터로 보았을 때 꾸준히 들고 가야 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LFP 배터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로 제2호 나노신소재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포인트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트레이딩 바이 시기에 본격적인 섹터 반등은 4분기지만 트레이딩 바이는 유효하다고는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배터리 판가가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 때 대부분 판가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소형전지 원통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리스타킹 수요로 인해서 QA 증가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 때도 추가적인 판가 하락이 있다면 고객사의 리스타킹 수요가 더 올라오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 때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에 좀 고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2분기에는 니켈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여전히 판가 하락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타킹 수요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외부 환경들은 좀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2분기 호실적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 있습니다.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1분기에 원달러 기간 평균 환율 기준으로 1,330원 정도였다면 5월 4일 기준까지 해서 1,37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외형 성장에 대한 매출액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조건으로 거는 게 이거죠. 고객사의 리스타킹 수요가 올라와서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에 수요 증가와 고환율로 인한 2분기 실적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수요에서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기업에서 수요 개선 포인트는요, 크게 두 가지 고객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GM과 테슬라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은 북미 지역입니다. 북미 지역이라는 걸 중심으로 놓았을 때 지금 북미 안에서 캐파를 가장 빠르게 증가를 시키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합작을 하고 있는 GM의 LG 얼티엄 셀즈 공장이 되겠죠. 지금 2공장까지 양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 3공장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미 안에서는 가장 큰 캐파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게 GM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유럽, 미국 전체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 BYD와 테슬라 중심으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결국에는 테슬라의 수요는 EV 배터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포인트로 가져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에는 섹터의 반등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SK온이나 삼성 SDI 대비해서도 캐파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외형을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2차 전지 섹터 반등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요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유의미하게 섹터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GM과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리스타킹 수요가 나올지, 제대로 된 배터리 수요의 반등은 언제부터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GM한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북미 쪽에서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지역인 북미죠. 그래서 2024년에 최종으로 신차 출시 7종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표 1번을 보시면 2024년에 북미 출시 7종 차종의 GM 브랜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인기 모델은 바로 이코녹스 E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코녹스 EV는 출시 일자는 올해 6월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 크게 총 4가지의 트림이 있어요. 1부터 3까지의 LT 트림이 있고, 그리고 최종 프리미엄 버전, 즉 RS 트림이 있는데 4가지 버전 중에서 지금 3만 불대 저가 전기차로 나오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4분기에 출시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3가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바로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는 테슬라 중심으로 간 거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GM의 신차 출시 효과 등 리스타킹 수요로 인해서 2분기 얼티엄 셀즈의 가동률이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가용 모델 3만 불대의 이 저가율 트림이 4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얼티엄 셀즈 가동률 증가는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한 가동률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3분기 때부터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때 얼티엄 셀즈 가동률이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개선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4분기를 기대를 한다면 결국에는 3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얼티엄 셀즈 가동률 증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모델 Y 부분이에요. 크게 모델 3하고 모델 Y 판매량이 가장 좋은데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ATL이 점유율을 전 지역에서 대부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모델 Y의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모델 Y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주니퍼 출시에 있습니다. 원래 올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주니퍼 배터리 용량을 확대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북미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0월 출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미도 지연되었듯이 유럽 출시 역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니퍼 출시를 앞두면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지금 모델 Y 재고 소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 소진을 위해서 미국 안에서는 장거리 저가용 모델 롱레인지 19인치짜리는 옵션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옵션을 집어넣어 가면서까지 빠르게 재고 소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실제로 텍스 크레딧까지 받게 되면은 롱레인지 19인치 같은 경우에는 39,000불대로 3하고 지금 가격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북미 지역에서는 모델 3보다는 모델 Y 중심으로 해서 수요 증가가 대폭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재고 소진 효과이기 때문에 1분기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테슬라 물량이 배터리 물량 플러스 30%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이에요. 이게 2분기 때도 이어지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2분기 때는 테슬라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얼티엄 셀즈 가동률이 올라오긴 하겠으나 본격적인 반등 자체는 3분기 때부터로 보여진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2분기 실적 개선, 고환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GM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인해서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로 남아있는 모멘텀이 3분기 때 저희 미국 대선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을 예정이에요. FEC 규정, 세부 규정 같은 것들도 다시 나오기 시작은 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IRA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M사들 같은 경우에도 롱레인지
스트래티지 전략을 지금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장기 수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개선과 남아있는 모멘텀은 유일하게 6월 18일부터 진행될 유럽 인터배터리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두 가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업사이드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하반기에 수요 개선 효과, 실적 반등 효과를 바라본다면 지금부터 섹터 비중 확대를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다소 업사이드 여력은 제한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3분기 때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 경쟁에 들어가는 전당대회 시기 공화당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7, 8월에 지금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정책 노이즈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섹터 비중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섹터 3분기 때까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4분기 때 우리 본격적인 섹터 반등을 기대를 하자. 이거는 어떤 포인트로 가져가겠느냐. 결국에는 3분기 때 좀 섹터가 밸류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신규로 대선 노이즈가 해소가 되고 이제 GM의 7개의 신차 출시 효과가 있어서 배터리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모델 Y 주니퍼 유럽 출시에 대한 기대가 마지막으로 수준 모멘텀은 2025년에 여러 가지 픽업 트럭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적용될 46 시리즈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올해 4분기 정도에는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4분기 때 본격적인 섹터 반등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반기 트레이딩 바이 시기 그래도 나는 트레이딩 바이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앞서 정리드린 대로 실적과 유럽 인터 배터리 모멘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실적에 대한 포인트는요. 저는 셀은 어쨌든 2분기 때 QOQ로 외형 성장은 다 있을 겁니다. 1분기 때 외형 감소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수요에 대한 반등, GM 수요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고객사 리스타킹 수요가 좀 들어오고 판가는 좀 하락하더라도 고화율이 좀 지속되면서 셀 같은 경우에는 QOQ 외형 성장은 있을 것 같으나 문제는 영업이익단에서 상대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AMPC를 제외하고도요. 거의 로우 싱글에서 미들 싱글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성을 바탕으로 트레이딩 시기에 실적 차별화를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코스닥에서 시총이 큰 양극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외형 감소가 많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유일하게 LNF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메인이 미국 주요 고객사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QOQ 외형 성장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지속될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실적으로 봤을 때 셀, 삼성 SDI 그리고 소재 LNF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남은 이슈 모멘텀이죠. 유럽 인터배터리 모멘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올해 있었던 국내 인터배터리에서도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 인터배터리 역시도요. 우리나라 기업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등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2024년 인터배터리 국내 인터배터리 때와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가 좀 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양산 시기가 가장 빠른 삼성 SDI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니켈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한테 받겠지만 아까 실적 차별화 포인트에서 양극재는 조금 별도로 조금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든지 전체적인 계면 저항이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코팅해주는 소재로 CNT 소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2호 나노신 소재까지 관련된 상반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업사이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4분기 때 본격적인 섹터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포인트, 어떤 토픽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M 수요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유럽 출시에 대한 기대가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기대감은 사실 LFP가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죠. 46 시리즈에 대한 수준 모멘텀이 내년에는 픽업 트럭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용 보시면 2025년에는 스텔란티스, 테슬라, GMC, 시에라, 실버라도 등등에서 픽업 트럭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요. 4680, 4695, 46120 같은 이런 새로운 폼팩터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관련된 수준 모멘텀이 4분기 때 좀 많이 몰리게 된다면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향 서플라이 체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 내재와 4680 같은 경우에는 NCM 811 양극할 물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제 NCM 955와 일부 테스트 중인 NCM 973으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요게 올해 하반기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될 텐데 관련된 소재 기업으로 또 다시 한번 LNF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GM의 얼티움 셀즈 공장 가동률 증가가 3분기 때부터 본격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게 될
테고 관련단 M86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엔까지 하반기 때 섹터 반등 시기에는 요 세 가지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져온 거는 2022년 때부터 우리나라는 북미 지역 중심으로 해서 IRA 정책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번 상태예요. 그 정도로 배터리 기술에 대한 성숙도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저가 배터리에 대한 OEM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2023년 하반기에는 LFP 배터리를 리비안 같은 프리미엄 EV를 적용하려는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2026년부터는 LFP 옵션을 달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LFP가 올라오는 측면, 그리고 2023년에 CATL이 400kg 이상짜리의 LFP 배터리를 들고 나온 측면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LFP 관련주 무조건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산업 내용은요, 제가 2월 21일 날 작성했던 파고들다 LFP 배터리 편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산업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국내에서 LFP 관련된 소재로 기술 경쟁력이 높은 것은 CNT 관련주로 보고 있고요. CNT 관련주는 지금 LFP 쪽에서 이온 전도도 향상을 위해서 탄소 코팅 소재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파우더 만드는 제이오와 분산제 기업, 나노신 소재, 실제로 중국 고객사로 LFP 배터리로 적용되고 있는 기업은 제이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트레이딩 바이 시기 고환율과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 때부터 일부 고객사 리스타킹 수요가 들어오는 측면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 트레이딩 바이는 실적으로 보나 유럽 인터배터리 효과로 보나 반등 효과는 있겠지만 업사이드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트레이딩 바이 시기에 정말 한 1, 2개월 안으로라도 트레이딩 바이를 시도를 하신다면 실적 부분에서는 소재 쪽, LNF 쪽에 많이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유럽 인터배터리 모멘텀까지 가져가신다면 삼성 SDI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대선 노이즈로 인해서 섹터 비중 축소는 불가피하겠지만 결국엔 밸류가 낮아진 다음에 4분기에 2차전지 섹터 다시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고요. 그때는 본격적인 섹터 반등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로 미국 대선 노이즈가 해소가 됐다. 두 번째로 GM 신차 출시 효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유럽 출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준 모멘텀이 46 시리즈 2025년 픽업 트럭 출시를 앞둔 수준 모멘텀이 4분기에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관련된 탑픽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LNF 말씀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LFP 관련주에 주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CNT 관련주, 제이와 나노신 소재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